원빈이 왔니? 왔구나. 자,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생긴 바구니 3개가 주어져 있고 그 안에다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공 5개를 나누어 담을 거야. 바구니 하나당 우리가 어떻게 담기로 했냐면 적어도 1개씩은 담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먼저 주어진 바구니에다가 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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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담았다고 해보자. 난 오늘 야바위꾼이야. 자, 너네들한테 요 3개의 바구니를 놓고 첫 번째 바구니하고 두 번째 바구니를 바꿨어. 똑같지? 너네 구분 못하지? 그치? 자, 다음. 주어진 바구니에다가 이번에는 1개, 1개, 3개를 담았어. 그럼 이 3개짜리하고 1개짜리하고 자리를 싹 바꿨어. 그럼 저 새끼 바꿨네. 그치? 그런데 1개짜리하고 1개짜리 바꿨어. 오케이? 구분 못하지? 그럼 우리는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똑같은 공 5개를 적어도 1개씩 나누어 담았을 때 구분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녀석은 2가지밖에 없어. 맞지? 그치?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안 배워. 오케이?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자.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바구니 3개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는 공 5개라고 하는 녀석을 적어도 1개씩 들어가게 넣어 놓을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바구니에 1개 집어넣고 두 번째 바구니에 1개 집어넣고 나머지 바구니에 3개를 집어넣을 거야. 짜잔. 나는 1번 공하고 3번 공을 바꿀 거야. 다른 경우죠? 1번 공하고 2번 공을 바꿀 거야. 같은 경우죠? 왜? 바구니 모양이 똑같잖아. 바구니 모양이 똑같은 녀석을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내가 그 녀석 1번 공하고 2번 공의 자리를 바꾼 다음 다시 바구니를 섞는다고 해보자. 구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녀석들이 담겨있는 바구니에서는 내가 공을 바꿔봐야 주어진 2개의 바구니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바구니였는지 아니었는지 몰라. 그런데 2번 공하고 5번 공을 바꿀 거야. 눈치챌 수 있죠? 바뀐 거. 그치?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3개의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5개의 공을 구분되어질 수 있게 담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분할이라고 얘기할게.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분할이라고 하는 녀석을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3개의 바구니에 주어진 녀석이 적어도 1개씩 들어갈 수 있게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 그럼 우리가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1개, 1개, 2개로 3개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2개, 2개, 1개로 분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지.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5개 중에서 3개 골라내고 2개 중에서 1개 골라내고 1개 중에서 1개 골라내는데 이때 1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가 2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2가지를 1가지로 본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 1번 공이 담겨있는 바구니와 2번 공이 담겨있는 바구니에서 바구니를 바꾸거나 공을 바꾸어도 너네들은 바구니가 바뀌었는지 공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녀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2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2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1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는데 마찬가지로 2팩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바구니에 1번 공과 2번 공을 담고 2번 공과 3번 공과 4번 공을 담고 마지막에 5번 공을 담았을 때 두 공이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바꾸거나 두 공들의 각각 위치를 바꾸어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2팩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개수가 담겨 있는 녀석이 들어가 있을 때는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바구니에 서로 다른 구분 가능한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을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마지막으로 갈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분 가능한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 구분 가능한 5개의 공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5명의 사람을 화장실 청소, 운동장 청소, 강당 청소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서로 다른 바구니에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담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분배라는 녀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분배는 분할된 방법의 수에다가 우리가 3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는데 3팩토리얼을 곱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공들을 모양이 다른 구분 가능한 서로 다른 바구니에 나누어 분배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누어 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세 번째 것. 요거 볼 거야.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이 생긴 5개의 공을 모양이 구분 가능한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담을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라고 하는 3개의 바구니가 주어져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구분을 못해. 공을 구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공과 이 공의 자리를 바꾸어 놨을 때 이 공이 그 공인지 저 공이 저 공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때 A, B, C라고 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을 나누어 담을 때 우리가 주어진 나누어 담는 녀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A라는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B라는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C라는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라는 바구니에 1개, B라는 바구니에 1개, C라는 바구니에 3개를 담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A에 1개 담겨 있고 B에 1개 담겨 있고 C라고 하는 녀석에 3개 담겨 있지. 그치? 그럼 우리는 1개, 3개로 나눌 때는 A에 3개를 담고 B에 하나, C에 하나 담는 녀석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방법이 될 거고 A에 1개 담고 B에 3개 담고 C에 1개 담는 녀석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방법의 수가 돼버리겠죠. 그쵸?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을 나누어 담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쓰게 할까?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너네들한테 모양과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바구니가 주어져 있어요. 그 바구니에는 A, B, C라고 하는 알파벳이 쓰여져 있어. 이때 이 바구니에다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5개의 공을 나누어 담을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빈 바구니가 있어도 상관없어. 빈 바구니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럼 빈 바구니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먼저 첫 번째 한 개의 바구니에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5개.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럼 그게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한 바구니에 4개 들어가 있고 다른 바구니에 1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바구니는 비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4개, 1개 비었다, 4개 비었다, 1개. 아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려고 하면 조금 골치 아프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나는 지금 A, B, C라고 하는 3개의 바구니에 5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할 건데, 이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거냐면, 빈 바구니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거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5개의 공과 그 다음 칸막이 2개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해 볼게.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해보자. 아, 저 새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금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냥 한번 따라오고 말이 되네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지금 5개는 똑같고 2개를 칸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칸막이의 역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자, 처음에 주어진 녀석을 나열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칸막이까지 놓여있는 공들은 A라는 바구니에 담을게. 칸막이와 칸막이가 붙어있지, 그치? 그럼 이때 이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있는 녀석은 B라는 녀석에 담는다라고 생각할게. 0개.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C라는 바구니에 담을게. 어차피 A, B, C라고 하는 바구니를 순서대로 놨으면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의 역할은 A와 B에 담는 녀석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B와 C에 담는 녀석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게 되면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5개가 모양이 똑같고 2개가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2 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턴인데 조합 이용해서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되니? 자, 그럼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녀석을 구할 수 있겠다. 칸막이하고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모양과 크기가 구분되어지는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와 연관시켜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 24쪽을 갑니다. 조합은 뭐니? 묶는 거야.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은 항상 제일 잘 쓰는 곳이 어디야?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통에
아이스크림 맛 세 가지를 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통에다가 세 개의 맛을 담죠. 그쵸? 세 개의 맛을 담을 때 순서대로 안 담는다고 뭐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없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담은 다음에 엄마는 외계인을 꼭 담아주세요. 그 순서를 놓쳐 실수를 하시면 결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뉴욕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슈팅스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조합된 아이스크림 통을 가지고 집에 가서 뭐해? 뭐부터 먹을까 순서를 고민하죠. 그쵸? 민트 초코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먹으면은 맛을 조금 상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먹어야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을 한 군데에 담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고,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담겨 있는 녀석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바구니 안에 무언가를 담을 건데 이때 똑같은 녀석을 또 담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걸 중복 조합이라고 합시다. 베스킨라빈스 가서 파인트를 사면서 세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데 민트 초코로 가득 채워주세요. 세 개로 나누어진 영역 안에 민트 초코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N, H, 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골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걸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알파벳은 대문자 H. 자, 그러면 우리는 중복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N보다 큰 수가 될 수 있어요. NPR이나 NCR과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R개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있는 녀석들을 한 번씩밖에 못 쓰기 때문에 N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 자, 5개 중에서 10개를 골라낼 수가 없었어. 그치? 10개 중에서 5개를 골라낼 수는 있었어. 그치?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우리가 10개를 골라낼 수도 있는 거야. 왜?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카드가 무수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무수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가지 중에서 우리는 똑같은 녀석을 포함해서 10개까지 골라낼 수 있다. 물론 10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를 골라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머니 안에 담는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A를 골라서 담았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A를 한번 골라서 담았으니까 A는 못 담아. 그런데 우리는 A를 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 내가 3개까지 고를 수 있어? 2개 똑같은 거 골랐으니까 다른 걸 담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담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중복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라는 녀석으로 계산할게요. 오씨, 생뚱맞네. NH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로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NHR이라고 하는 녀석을 N과 R의 합에서 1을 뺀 다음 이 경우의 수에서 R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할 거야. 자, NPR, NCR, NPIR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의 식마다 얘네들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가지 중에서 r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중복조합의 계산 공식은 따로 외워주실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24쪽에 개념 박스 보시게 되면 중복조합의 수 진한 글씨로 쓰여져 있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부탁드립니다. 왜 얘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외워주면 되긴 하거든. 외워주면 되기는 하거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알파벳에서 중복해서 네 개의 알파벳을 골라내 봅시다. 중복해서 네 개의 알파벳을 골라내 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가 A라고 하는 녀석만 4개 골라낼 수 있어요. 아씨, 너무 많은가? 4, 7, 6, 6C 4, 6C 2, 30, 15가지. 15가지밖에 안 되네. 그래도 너무 많다. 하나만 줄이자. 2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A라고 하는 녀석, A라고 하는 녀석, A라고 하는 녀석 3개를 고를게요. 그 다음에 A, B를 골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B를 골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골라도 돼요. 선생님, A 주머니에 담겨 있어. 그치? 그 주머니에 담겨 있는 A가 2개, B가 1개일 때와 주머니에 담겨 있는 A가 1개, B가 2개라고 하는 녀석이 담겨 있을 때. 그치?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카드들을 주머니 안에 담아 놓는다. 서로 다른 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머니 안에 담아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가지가 돼버리거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 말이야. 저 2개 중에서 4개를 골라낸다고, 4개를 중복해서 골라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 그 다음 A, B, A,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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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와 같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담는 방법의 수가 중복 조합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주어진 녀석을 만들어 볼게. 자, 니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이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바구니라고 하는 녀석은 A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와 B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 2개가 너네들한테 주어진 거야. 그럼 3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나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 조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카드를 2번 선택하고 B라는 카드를 1번 선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 3개를
A라는 카드를 두 번 가져가게 되면 내가 A라는 카드에 두 번의 손짓이 움직이니까 두 번의 손짓이 움직일 때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이 그 바구니에 담긴다고 생각할게. B라는 카드를 선택하면 B라는 카드에 공이 하나 담긴다고 생각할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A라는 카드를 3개 선택했어. 그럼 나는 A라는 카드를 3번 선택할 거니까 A라는 카드를 3번 만질 거고 A라는 카드를 3번 만지게 되면 A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에 3개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공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얘는 A를 3개 골랐고 B는 하나도 안 골랐구나. A에 하나 들어가 있고 B에 2개 들어가 있으면 얘는 A를 한 번 고르고 B를 2번 골랐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다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2개의 A, B라고 하는 바구니에 내가 4번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이 4번을 선택할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A라는 카드에 손 한 번 갈 거야. B라는 카드에 손을 한 번 갈 거야. 손이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 담긴다고 생각하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N, H, R이라고 하는 녀석은 N, 서로 다른 N개야. 그치?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개를 골라낸다의 의미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바구니가 얘는 1번 바구니,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바구니가 얘는 2번 바구니,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바구니가 얘는 N번 바구니라고 하는 녀석이 N개가 놓여 있어.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N가지 종류의 카드가 놓여 있어. 나는 몇 개 골라낼 거야? R개를 골라낼 거야. R개를 골라낸다는 얘기는 1번 카드를 잡을 때마다 잡은 개수만큼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 담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2번 카드를 잡을 때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 그 바구니에 담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 N개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의 개수는 모두 몇 개? R개. 맞아? 맞아? R개의 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담겨 있어야 내가 R번을 골라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들을 담기 위해 우리는 뭘 쓰자? 칸막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바구니와 두 번째 바구니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1개와 두 번째 바구니와 세 번째 바구니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1개가 필요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 얘는 N개의 바구니를 구분짓기 위해 칸막이 몇 개 필요하죠? N-1개가 필요하죠. 자, 2개의 바구니를 구분짓기 위해 칸막이 몇 개 필요하죠? 1개 필요하죠. 2개의 바구니를 구분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 1개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녀석에서 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R개의 공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N-1개의 칸막이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첫 번째 칸막이 왼쪽은 1번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2번에, 마지막 n-1번째 칸막이의 오른쪽은 n번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담는다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중에서 몇 개가 똑같아? r개가 똑같아. r 팩토리얼. n-1개가 똑같아. n-1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아까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의 두 녀석의 차이. 식이 어때요?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경우의 수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됐니? 뭐 딴 거 얘기한 거 없어. 그냥 그 24쪽에 NHR이라고 하는 녀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걸 좀 길게 얘기한 것 뿐인 거야. 이 길게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의미를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의미? N개는 서로 다른 바구니의 개수. R개는 우리가 조합이거든?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선택하는 것과 두 번째 선택하는 것에 차이를 두면 안 돼. 그냥 담기는 거야. 그치?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첫 번째 선택하는 거하고 두 번째 선택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선택하는 놈은 화장실 청소를 시킬 거고 두 번째 선택하는 놈은 집에 보낼 거야. 두근두근 하잖아. 그치? 자, 학교에서 끝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오늘 2명만 좀 남아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강당 좀 청소하는데 도와줘. 두근두근 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하는 거하고 두 번째 선택하는 거,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택 자체에다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아. 내가 서로 다른 n개의 바구니가 있어. 그 서로 다른 n개의 바구니에 선택한다는 얘기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을 담는 게 조합이 돼버리는 거고, 모양과 크기가 다른 공을 담는 게 순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 이거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분 가능한 바구니의 개수.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의 개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분 가능한 n개의 바구니에 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 R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가 중복조합이다. 이때 담긴 바구니에 담겨있는 공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다. 그거까지만 조금 잡아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중복조합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25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25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몇 개의 보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골라낸다.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C2가 되면서 5 C2로 계산할 거다. 10가지 하면 돼. 그치? 자, 확인 문제 2번.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내가 선택한다는 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구분 가능한 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1, 2, 3, 4, 5라고 쓰여져 있는 녀석이 구분 가능한 바구니겠지, 그치?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해서 6개를 골라내라. 6개 맞나? 응, 6개. 그러면 5 더하기 6 빼기 1 C6 10C6 10C6 10C4 그래서 뭐 얘는 4 3 2 1 10 9 8 7 4 2 8 3 210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중복 조합에서는 딱 이 2가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각종 활용 문제들을 다 얘기할게요. 자, 대표 유형 1번. 세 명의 어린이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와, 눈에 들어오지 않냐? 3명의 어린이, 구분 가능한 3개의 바구니. 같은 종류의 사탕,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똑같은 맛이 느껴진다. 그럼 지금 대표 유형 1번의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3명의 어린이 중에서 중복해서 7번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가 서로 다른 3명의 어린이에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사탕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복조합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분 가능한 n개의 바구니 안에 구분 못하는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가 돼버린다. 어린이 3명 A, B, C 어린이는 구분 가능한 바구니야. 그 바구니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 9C 7이 되면서 9C 2가 되면서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4가 되면서 왜 4야 18이지 4, 9, 36 다음 사탕 7개를 각 어린이에게 적어도 1개씩 동그라미 적어도 1개씩 이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 조합은 그 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적어도 1개씩 들어간다. 그럼 3명이니까 3개의 바구니에다가 적어도 1개씩은 줘야 되니까 사탕을 하나씩 미리 담자. 그럼 몇 개 남았죠? 4개. 그럼 우리는 이 4개를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적어도 1개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서 1개씩 나누어 담고 남은 녀석의 개수만큼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6C4가 돼버릴 거고 6, 5, 2가 돼버리니까 15가지 방법의 수. 오케이? 그래서 중복 조합의 문제는 구분 가능한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공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게.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공의 개수는 0개 이상이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씩은 일단 담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바구니에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때 바구니가 비어 있어도 상관없는 경우의 수. 오케이? 바구니가 비어 있어도 상관없는 경우의 수. 그게 중복조합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대표 유형 2번을 보실 건데요. 대표 유형 2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와 같은 방정식의 행의 순서상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이 아닌 정수인 행의 개수.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수의 순서상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0 이상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때 x와 y와 z를 더한 게 8이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에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x, y, z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A라는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의 개수. Y라고 하는 녀석은 B라는 바구니에 담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의 개수. Z라고 하는 녀석은 C라는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와 Z라는 문자가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중복조합은 구분 가능한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구분 불가능한 공을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러면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가 나타나 있으니까 구분 가능한 바구니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구분 불가능한 공의 개수는 8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 8개의 구분 불가능한 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거야. 중복조합은 나누어 담을 때 그 개수가 0개 이상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순서상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중에서 8번을 선택해서 주어진 공을 나누어 담읍시다. 그래서 얘는 10, 18. 오케이? 이해돼? 두 번째, 뭐라고 쓰여져 있어?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해의 개수. x, y, z가 모두 자연수래. 자연수. 제일 작은 자연수 얼마야? 1. 그럼 바구니 안에 적어도 몇 개의 공이 담겨 있다는 거야? 한 개의 공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8개의 공 중에서 하나씩을 3개의 바구니에 담아 넣어 버리자. 그럼 남는 공의 개수는 모두 몇 개? 5개. 그럼 우리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구분 불가능한 5개의 공을 구분 가능한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돼. 3H5가 되면서 7CO.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800, 080, 008 같은 순서상들을 다 찾아낸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얘네들은 이미 1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해서 고른다는 얘기는 둘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한 개씩을 담아놨기 때문에 3, 3, 2라는 순서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구분 가능한 n개의 바구니에 구분 불가능한 r개의 공을 나누어 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내가 바구니를 한번 선택할 때마다 구분 불가능한 공, 하얀색 공들이 하나씩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그럼 바구니에 담겨있는 공의 개수로 내가 이 바구니를 몇 번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중복조합을 접근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지금 대표형 3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 너네들 2항 정리하고 연관시켜가지고서는 접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D를 전개하는 법과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A 더하기 B라 우리가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항이든 뒤에 있는 식이든 하나의 문자를 분배 법칙을 써서 순서대로 곱해주면서 만들어지는 게 전개야. 그치? 그래서 A를 C하고 한번 곱하고 A를 D하고 한번 곱하고 B를 C하고 한번 곱하고 B를 D하고 한번 곱한다라고 쓴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4가지가 만들어지지. 왜? A하고 C 한번 곱했고 A하고 D 한번 곱했고 B하고 C, B하고 D니까 만들어진 4개의 항들은 모두 겹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를 전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A하고 A를 곱하고 A하고 B를 곱하고 B하고 A를 곱하고 B하고 B를 곱하게 되면 주어진 녀석은 3개의 항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죠. 왜? 내가 A하고 B를 곱하는 경우와 B하고 A를 곱하는 경우가 서로 같은 항인 거잖아. A, B가 곱해진 거하고 B, A가 곱해진 거하고 서로 같은 항인 거잖아. 순서가 상관없는 놈인 거잖아. 결국은 조합인 거죠. A 한 개와 B 한 개의 조합은 B 한 개와 A 한 개의 조합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니네들이 식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을 거야.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주머니 안에 A라고 하는 공과 B라고 하는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로 볼 거고, C 더하기 D라고 하는 사항식은 주머니 안에 C라고 하는 항과 D라는 항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로 볼 거야.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한다는 개념은 그 다항식 자체가 A와 B라고 하는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항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고 서로 다른 2개의 공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A와 C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A를 고르고 C를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바꿨을 거고, A와 D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A하고 D를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볼 거고, B하고 C를 곱한다는 건 B하고 C를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고, B하고 D를 곱하는 건 B하고 D를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주머니와 뒤에 있는 주머니에 서로 똑같은 항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주머니에서 골라낼 수 있는 공의 개수는 두 가지. 이 주머니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네 가지가 된다. 이와 같이 항의 개수를 찾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에서 항의 개수를 찾는 개념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골라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A하고 A를 골라내는 건 A제곱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항이 돼버리는데 A하고 B를 고르는 경우와 B하고 A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서로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얘네들이 모두 다른 녀석들을 가지고 전개하는 항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야. 대표 유형 3번을 좀 볼게. 지금 이 녀석에서 우리가 골라낼 때 A와 B가 담겨있는 바구니와 A와 B가 담겨있는 바구니죠. 그쵸? 근데 하나를 지울게. A와 B가 담겨있는 바구니인데 나는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로 만들어지는 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주머니에서는 A 더하기 B가 들어가 있는 공 중에 하나를 골라낼 거죠. 그쵸? 그러면서 다시 넣자. 두 번째는 A하고 B가 담겨 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골라낼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앞에서 A를 고르고 뒤에서 A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앞에서 B를 고르고 뒤에서 B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우리 중복해서 골라낼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럼 지금 주머니 안에는 몇 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죠? 두 개. 그럼 A 더하기 B의 항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골라볼게요. 그럼 우리는 2 더하기 2 빼기 1C2라는 녀석으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3C2가 되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는 3개의 항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다항식 하나라고 하는 녀석을 구성하는 공들이 들어가 있는 똑같은 주머니에서 거듭 제곱하는 개수만큼 골라내는 방법의 수로 끌고 들어가자. 그래서 대표 유형 3번 같은 경우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녀석을 7 맞나? 잠깐 봤는데 6제곱이구나. 6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x와 y와 z가 들어가 있는 한 바구니에서 항을 만든다는 얘기는 x, y, z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 중복해서 7번을 골라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항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는 3개 중에서 중복해서 7개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9C7이 됩니다. 9C2가 돼버리니까 2분의 9 곱하기 8이 되면서 36개의 항이 주어진 녀석을 전개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 왜 7이야 또 6 그러면 8 그러면 6이 되면서 8C2가 되면서 2분의
8, 7이 되면서 28가지 종류의 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억할게요. 오케이? 내가 이 1시간 동안, 벌써 시간 좋겠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개야. NHR이 보이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계산하자. 그리고 NHR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의 바구니 중에서 중복해서 R개를 선택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복 조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다른 N개의 바구니에서 내가 손을 한번 댈 때마다 그 안에 하얀색 공들이 한 번씩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바구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R개의 공을 나누어 담고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게 중복조합이다. 하나는 계산하는 방식,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할 예시 정도로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잘 잡아주세요. 알았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